안녕하세요. 이마반TV입니다. 모발 이식해야지 하고 결정하시고 나서 제일 고민되는 건 아무래도 수술법일 텐데요. 절개냐 비절개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 두 수술 꽤 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가격 차이도 꽤 크고요. 그런데 요즘 무조건적으로 비절개가 좋다는 인식을 가진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비절개 전문 병원도 정말 많이 늘어났고요. 오늘은 비절개 병원이 늘어난 이유와 비절개의 장단점, 그리고 제일 중요한 사실은 절개를 받으셔야 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에 대해 닥터안 의원 안지섭 원장님께 여쭤보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안 헤어플란트 의원의 대표원장 안지섭 원장입니다. 2007년도에 이제 개원했던 병원이 하나 있었고, 그 이후에 한 2010년도부터 이게 조금 더 활성화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10년 정도 됐다고 보면 되고요. 그 이전에는 이제 절개 수술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었죠. 절개 수술이 뭐 그래 간단하다고 이야기하시는 비절개 하시는 분들 뵀는데 그건 아니에요. 근데 비절개 수술은 봉합을 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굳이 이렇게 펀칭하고 나면 그건 이제 그 자리를 봉합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되죠. 그냥 컴프레션하고 브리딩 컨트롤만 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절개의 어떤 위험 부담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개원하시는 분들이 모발 이식이라는 방법을 가르치는 대학병원이 없다 보니까 대부분은 이제 저처럼 일반적으로 개원해 있는 분들의 병원에서 수술 테크닉을 배우고 나가게 되는데 한 2, 3년 정도 있다가 개원하시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 절개보다는 비절개를 하시는 이유가 아무래도 비절개의 러닝 커브죠. 이게 봉합하는 게 좀 줄다 보니까 위험 부담이 적다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절개는 이제 다시 분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분리사라는 분들이 사실은 따로 직업군이 있을 정도로 그런 분들을 키우는데도 생각보다 꽤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제가 국제학회 같은 데 가서 여러 의사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절개하던 의사 선생님들은 이제 그런 분리사들을 계속 키우고 병원에 데리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새로 개원하시는 분들은 또 그런 분들을 키우기도 어렵고 그런 게 있어서 그냥 비절개를 하고 그대로 이제 식물계에 올리거나 아니면 슬릿에다가 그대로 끼우거나 이런 방법으로 하면 아무래도 이제 그 인력들을 좀 줄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이제 키우려고 하는 뭐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줄 수 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비절개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생긴 것 같긴 하고요. 또 하나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다른 외국에 비해서 비절개가 빨리 퍼지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 70% 의사 선생님들이 비절개 쪽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게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이렇게 포션 자체가. 저희는 이제 아주 오래전부터 원래 절개 방식의 수술 결과가 좋았던 나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절개 방식이 이제 제대로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던 나라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한 나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중국이 대표적인데요. 20년 전에만 해도 있었어요. 이게 절개 방식이. 근데 비용은 싼데 결과가 너무 좋지 않고 상처도 크고 뭐 문제가 되고 이러니까 비절개 수술이 이제 좀 오르면서 이게 따로 봉합을 하거나 뭐 이럴 필요가 없으니까 비절개 수술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 나라에 그 다음에 이제 비절개 방식을 마케팅적으로 보면은 이것도 좀 어떻게 보면 비절개가 좀 더 활성화된 이유이기도 한데 마케팅적으로 되게 도움이 돼요.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뭐냐면 최신 기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상처가 작게 나는데 이걸 비절개라고 하면 안 나는 것처럼 마케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통증을 아예 없진 않지만 절개에 비해서 적다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통증도 거의 안 없고 뭐 상처도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마케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니면 터키는 지금 뭐 절개는 아예 안 하고 다 비절개만 하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그렇게 비절개가 활성화되면서 그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의사가 굳이 안 해도 되고 뭐 예를 들어 터키 같은 경우에 간호사들이 뭐 얼마든지 펀칭하고 그 다음에 이식하는 거에 대해서 나라에서 그냥 용인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각 나라마다의 어떤 특성들이 좀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이제 더 빨리 이 비절개 수술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절개 수술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곳이 없고 그 다음에 비절개라는 방식은 이게 절개처럼 아주 뭐 상처 위험 부담이 그렇게 높진 않고 그다음에 마케팅적으로 봤을 때 상처가 적다, 통증이 거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할 수 있어서 이게 좀 더 퍼지기에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절개 수술에 대한 부분하고 비절개 수술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있는데 사실은 상처가 둘 다 없진 않아요. 그리고 통증이 둘 다
아예 뭐 어느 하나는 아예 없고 어느 하나는 있고 이게 아니고 실제로 비절개도 통증이 꽤 있거든요. 그리고 상처도 남아요. 이게 펀칭 자국이 이제 하얀 따스 남게 되는 상처들이 있긴 하지만 절개 수술을 받아야 되는 분들, 그게 어떤 분들이냐면 서양 사람들은 스퀘어 센치 안에 모발 밀도가 굉장히 높아요. 거의 200개가 넘어가거든요. 근데 동양인들은 그런 분들은 굉장히 드물어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동양인이라고 그러면 동남아시아가 아니고 극동아시아죠. 우리는 이제 중국, 한국, 일본 이런 극동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사람들로 보면 스퀘어 센치에 200개가 넘어가는 분들이 굉장히 드물어요. 대부분 평균치로 치면 학회에서 주로 이야기하기로 한 140개 정도 내외, 뭐 좀 많은 분들이 한 160, 70개, 좀 적은 분들은 거의 100개 정도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퀘어 센치 안에 평균 밀도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모발 굵기도 봐야 돼요. 예,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좀 굵은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퀘어 센치 안에 모발 개수는 좀 적지만 모발이 까맣고 굵으니까 우리가 좀 많아 보여요.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것도 일반화된 이야기지 개별적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모발이 굉장히 가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밀도도 떨어져. 근데 그런 분들한테 예를 들어 스퀘어 센치 안에 100개 정도 있는데 우리가 펀칭을 하면 꽤 많이 들고 오거든요. 그것도 이제 모발을 하나짜리, 두 개짜리, 세 개짜리 이렇게 있으면 그 밀도가 떨어지는 분들은 생각보다 두 개나 세 개짜리는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 건 아니고 이게 비율이 하나의 비율이 좀 높아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이제 싱글을 하나짜리를 이렇게 펀칭해서 비절개를 뽑을 수 있냐 물어보면 가는데 밀도가 떨어지고 하나짜리 뽑는다 이러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보통 두 개, 세 개짜리 좋은 것들을 가져오게 되면 남는 게 대부분 싱글에 좋지, 그러니까 가는 모발들이 더 많이 남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뒤쪽에 있는 시스루라고 해서 이제 밑이 더 보이게 되는 현상들이 자꾸 생기죠. 한 번만 뽑아도 스퀘어 센치에만 한 70개, 뭐 나중에 한 번, 두 번 뽑으면 50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밑이 많이 비어 보이는 현상들이 생기게 되고 남는 거는 또 싱글만 남기 때문에 절개하기도 어려워져요. 그때는. 예, 왜냐하면 같은 면적에서 채취를 했을 때 좋지 않은, 그러니까 아무래도 더 가는 모발이고 그 다음에 개수도 훨씬 더 떨어지는데 절개하기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좋은 분들도 밀도가 괜찮은 분들도 처음에 이제 이 비절개를 만들 때부터 FOX라고 하는데 폭스 테스트라는 걸 해요. 그걸 했을 때 내용이 뭐냐면 100개 정도를 펀칭을 뒤에서 뽑아보고 실험적으로 뽑아봤을 때 20개 이상 트랜섹션이라고 해서 뿌리가 나오지 않고 중간에 커팅이 되면 그런 경우는 이 비절개를 하지 않는 게 좋다. 왜냐하면 다치는 모발들이 많아지니까요. 대부분의 젊은 분들은 크게 문제는 없어요. 특히 여성분들은 더더욱이 이제 더미스가 이렇게 두껍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괜찮다고 하지만 더미스가 두껍고 모발은 좀 부드럽고 이런 분들이 펀칭을 해보면 대부분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더미스가 두꺼워지는 현상들이 특히 극동아시아, 우리나라하고 뭐 홍콩, 중국, 일본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생겨요. 홍콩의 의사가 이제 논문을 낸 게 또 하나 있는데 더마파이브로시스 생기는 특이한 케이스들을, 왜냐하면 이게 절개를 해보면 이 더미스층이 굉장히 두꺼워져 있는 분들이 가끔씩 봐요. 그런 경우에 분리를 하다 보면 칼도 들어가는데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펀칭을 해보면 생각보다 꽤 어려워요. 다치는 경우도 많고. 그렇게 폭스 테스트에서 굉장히 안 좋게 나오는 케이스에는 안 하는 게 좋아요. 근데 문제는 처음부터 비절개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마취하고 비절개 하고 있는데 트랜섹션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주변의 모발들이 좀 다쳐서 프랙처 되거나 부러지거나 이런 경우들이 자꾸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다시 절개를 합시다 이렇게 돌아가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사실은 좀 잘 고려를 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우선 비절개나 절개 케이스에서 일반적인 케이스들은 절개를 해도 되고 비절개를 해도 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비절개가 문제가 되는 케이스들이 있겠죠. 그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밀도가 떨어지는 분이에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밀도가 굉장히 낮은 분이 있고 또 그 중에서도 또 가는 모발, 밀도가 떨어지는데 또 가늘다 이런 경우는 더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후두부 쪽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한테 제대로 좀 진단을 하고 실시를 하는 게 좋고요. 만약에 그런 분들이 비절개를 했을 때는 나중에 절개하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비절개를 받아버리게 되면 다시 비절개를 해야 되는데 남는 모발 자체가 굉장히 밀도도 떨어지고 약한 모발들이 많이 남으니까 사실 비절개를 또 손대기도 어려워지고 그러면 이제 탈모는 더 심해지는데 우리가 더 채취해야 될
양들은 거의 없어지니까 실제로 굉장히 어렵다고 봐야죠.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괜찮아 보이는데 많이 잘리는 환자분들이 있거든요. 요즘은 이제 펀칭하는 그 펀치도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 시켜서 될 수 있으면 손상을 덜 받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잘린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조산모사라서 후두부에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고, 근데 트랜섹션 돼서 잘렸을 때 어느 깊이에서 잘리면은 또 아래에 있는 모근 자체도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남는 양이 줄게 되겠죠?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다시 채취해서 가져올 수 있는 양이 주는 경우도 있겠죠. 제가 그런 케이스도 봤어요. 터키에서 수술을 딱 한 번 하고 왔는데 뒷머리 쪽에 이분이 이제 다시 또 저한테 수술을 받고 싶다고 왔는데 뒷머리에서 보니까 밀도가 너무 떨어진 거예요. 절개하기도 어렵고 비절개도 어렵고, 근데 그런 경우는 애매하죠. 우선 지금은 이제 비절개 병원이 많이들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면 비절개를 하겠다고 이제 젊은 분들이 가실 거예요. 근데 그 병원은 절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비절개를 하다가 문제가 물론 많지는 않겠지만 문제가 됐을 때 절개를 하자고 이야기할 수도 없을 뿐더러 계속 그러면 비절개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는 비절개하는 병원만 선택하려고 하지 말고 내 상태가 절개도 할 수 있고 비절개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비절개 하기에는 좀 힘든지를 몇 가지 병원들, 예를 들어 절개하는 병원, 그 다음에 비절개 하는 병원, 그 다음에 비절개 절개를 같이 하는 병원이라든지 이렇게 좀 한 세 군데 정도를 같이 비교해 보고 이제 상태를 봐서 대충 비절개 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말을 할 거고, 절개 비절개 하는 분들은 이거는 절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비절개도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겠죠. 절개하는 병원 같은 경우에는 절개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말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잘 비교해서, 절개도 사실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아까 말한 것처럼 두피 탄력도가 떨어지거나 봉합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분을 찾아서 비교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요즘 비절개 병원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마케팅적으로도 아무래도 더 비절개를 젊은 분들이 선택하는 것 같은데요. 내가 절개든 비절개든 전문 병원을 잘 찾으셔서 본인한테 적합한 수술 방법을 적용해서 수술 받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비절개가 적합한 유형과 절개가 적합한 유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무조건 좋은 수술법은 없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수술법, 그리고 추후 혹시나 받게 될 재수술까지도 고려해서 신중히 고민하고 결정하시길 바라며 모두 등모하세요.